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내시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요. 뭐 하루에도 제가 뭐 10통 이상씩 메일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뭐 일일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 답장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왔던 메일 중에서 이 현빈 씨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좀 얘기를 뭐 해달라 뭐 이런 메일들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빈 씨 관련돼 가지고 뭐 최근에 뭔 일이 있었나 하고 찾아보니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현빈 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현빈이 아니라 이 정준이라고 하는 요 분이 포인트인데 이 요 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제가 해보고자 합니다. 자, 현빈 씨가 이제 최근에 찍었던 드라마가 이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인가 본데요. TVN에서 했던 드라마고 이제 그 북쪽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현빈 씨가 이 사랑의 불시착에서 이 북쪽 사람 역할을 맡은 거죠. 저한테 메일을 보내신 분의 이제 그 포인트가 현빈 씨가 왜 저 역할을 맡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그리고 이제 역사 왜곡을 누가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냐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문화라는 것이고 그 문화의 예시로서 들고 있는 게 바로 지금 저 현빈 씨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싶은 요지는 뭐 우리가 어린 짐작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북쪽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저렇게 번듯하게 잘생긴 사람이 이제 그런 역할을 맡으면은 이 북쪽 사람에 대해 가지고 뭔가 환상을 갖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그런 식의 인식을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염려를 갖고 계시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까지만 어리석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설마 저 드라마를 보고서 북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현빈 씨처럼 멋진 사람이 있구나 옳다구나 자 배낭 메고 이제 가자 넘어가자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같은 경우는 애당초 북쪽에서도 보시는 바처럼 별로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이따가 제가 정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같은 논지로 말씀을 제가 드릴 것인데 일단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저 드라마의 시청률입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시청률이 21.7% 가까이가 되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이게 뭐 TVN에서 한 건데 21.7%니까 엄청난 성공이죠. 저 높은 시청률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간단한 것이죠, 그렇죠? 북쪽 사람들 중에서 저렇게만 멋진 사람이 있다고 얼굴도 저렇게 잘생긴 몸도 좋고 막 목소리도 좋고 저렇게 멋진 사람이 북쪽에 있다고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었던 익숙함과는 완전히 다른 생소함으로써 다가오다 보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로 어필이 됐던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잘생긴 사람들 많고 몸 좋은 사람 많다라는 거 누가 모릅니까? 근데 이제 북쪽에서 전혀 생각도 못한 북쪽에서 저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상상 자체가 우리한테 생소함으로 다가오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보는 시청자들의 느낌에서는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라 그래가지고 문화예술계의 저편에 깔려있는 좌성향적인 어떤 그런 특징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거를 부정하기는커녕 그런 경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예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것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고쳐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를 고쳐나가는 방식 자체가 어떤 그 시청자들의 인식에 대한 어떤 변화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지 억지로 그냥 그거를 뭐 돈을 써가지고 뭘 그냥 막 드라마를 억지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빼고서 일반 사람들이 봤었을 때 매력적일 수 있는 어떤 생소한 요소 그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드립다 메시지 자체만을 집어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현빈 씨와 관련돼 가지고 지적되는 이거는 이제 메일을 보내신 분의 얘기가 아닌데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현빈 씨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부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조금 나옵니다. 물론 이제 지금쯤 됐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 같은 저런 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렇게 대부분 보이죠. 제가 이미 저 부분에 대해서는 백종원 씨 영상을 통해 가지고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체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약자가 강자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일 수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 주제에 대해 가지고 다루고 있는 어떤 다른 영상들이나 댓글들을 봤을 때 조금 이제 경계를 또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개인의 자유 100%만으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도덕이라
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조화롭게 만들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완벽하게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 사이의 조화를 잘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예인이니까 돈도 많이 버니까 기부하면 좋겠네 라고, 그러니까 뭐 강요하는 건 아니라 기부하면 좋겠네, 좀 안 하니까 좀 팬으로서 아쉽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뭐 너네들은 자유도 모르냐, 개인의 자유도 모르냐, 그냥 막 바보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몰아세우는 것도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조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은 정준이라는 저 연예인분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지금 현빈 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준 씨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한 것인데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존재, 개인적인 어떤 자유의 영역 두 가지가 혼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조화롭게 이것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면은 이상한 주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분이 지금 보시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공인이요, 전 국민 아닌가요? 선동이요, 제가 그 정도로 인기가 없어서요 라고 하면서 이제 헌법 1조 2항을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해놨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는 개인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역할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오죠. 그 오해가 바로 뭡니까? 야, 나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무슨 얘기든지 간에 다 해도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견이나 아니면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다 똑같이 취급을 당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답을 알고 있다, 다수의 의견만이 많다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미 김효옥 씨조차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주의라는 것을 생각하는 방식에 아주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국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국민들의 의사를 공평하게 반영하는 게 민주주의다. 그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의 생각이라 해서 무조건 맞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냐? 기준이 그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김용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제일 밑바닥이 그런 민족이 아니라 민중들이 모여서 만들어가는 국가 비전의 보편성, 하나의 선 의지, 공동의 선이 밑바닥에 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김영호 선생님이 얘기한 거 저 얘기 중에서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뭐냐? 공동의 선이 있다.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틀린 부분은 뭐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민중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가는 국가 비전의 보편성, 아니면은 공동의 선의 의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셨는데 뭐 루소식의 일반 선의 의지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지금 김영호 선생님 얘기에 반대하는 것은 뭐냐? 이 공동의 선, 보편의 어떤 선, 그 선을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의사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라고 하는 그 공동의 선을 군중이 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이 그거를 정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번에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어떤 군중이 그럼 도대체 정할 수가 있는데? 이 군중의 얘기가 맞는 거냐, 저 군중의 얘기가 맞냐, 반드시 그거에 대한 거를 억지로 상정을 해야만, 반드시 그거를 억지로 A라고 하는 집단의 얘기가 맞다라고 우리가 상정을 해야지만 저런 식의 주장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 나랑 생각이 다른 저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김용옥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를 해야죠. 민주주의라고 해서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일 수 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이 있다. 그 선을 내려가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김용옥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선을 어떤 집단이 정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니다. 어떤 집단이 그거를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집단은 권력을 갖게 되겠고, 그 권력을 갖게 되는 순간 부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선을 어떤 특정 집단에 입각해가지고 정하는 순간 그 집단에 반하는 모든 집단들은 적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러는 순간 지금 김용옥의 얘기처럼 박살을 내버려야 된다는 저런 식의 얘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공동의 선이 있다, 오케이. 그럼 그 공동의 선을 누가 정하는 거냐? 제 답변은 뭡니까? 아무도 정하는 게 아니다. 저절로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나가는 것이고, 다만 극단적으로 빠지지 않는 틀, 기본적인 틀만을 우리가 법치로서 정해놓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무작위성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끊임없는 그런 혼란 가운데서도 동시에 조화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민주주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법에 의해 가지고, 법치에 의해 가지고 기본적인 틀만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자유는 법치를 통해서 지켜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부분에 대해서 정준 씨가 과연 이해가 제대로 있나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글쎄요, 정준 씨가 이번에 월세 3천만 원을 못 내가지고 뭐 이런 지금 결과도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걸까요? 내가 지금 응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내 자유다. 그 사람을 문통을 내가 응원하겠다라는 게 내 자유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저는 굉장히 걱정이 조금 많이 됩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정신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전적으로 그냥 표현의 자유로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가지고 법치 속에서 자유가 완전해질 수 있구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다 보면은 충분히 문통에 대해서 저렇게 응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문통을 응원하는 거에 대해서 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문통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이면에 깊숙한 곳에 나와져 있는 그 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김용옥이 얘기하는 것처럼 상징물을 그냥 하나를 들고 집단만 모인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간에 법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천만한 생각이 지금 문통의 정책에 내재가 돼 있다라는 걸 모르냐 니가? 라고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공인이냐 내가 개인이냐 라고 되묻는 저 정준 씨의 얘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꼭 만나 뵙고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 개인은 동시에 자유이지만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법치 안에서만 완전한 자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꼭 정준 씨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